지난 6월 1일에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인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당선인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당선인 현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해 선거 구민에게 담례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담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며 6월 1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로 응모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인들이 결정됐습니다. 당선인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현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인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을 위한 일꾼 총 4,125명을 선출했습니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당선인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부산광역시장 국민의힘 박형준, 대구광역시장 국민의힘 홍준표, 인천광역시장 국민의힘 유정복, 광주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대전광역시장 국민의힘 이장우, 울산광역시장 국민의힘 김두겸, 세종특별자치시장 국민의힘 최민호,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김진태, 충청북도지사 국민의힘 김영환,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김태흠, 전라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라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경상북도지사 국민의힘 이철우, 경상남도지사 국민의힘 박완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오형훈입니다. 교육감 선거 당선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노오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최교진,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강원도 교육감 신경호, 충청북도 교육감 윤건영, 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 전라북도 교육감 서거석, 전라남도 교육감 김대중,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7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됐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 이인선, 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국민의힘 안철수, 강원 원주시 갑 국민의힘 박정하, 충남 보령시 서천군 국민의힘 장동혁,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김영선, 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인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과 관련된 소식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4,430만 3,449명 중 2,256만 7,766명이 참여해 잠정투표율 50.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60.2%보다는 9.3%, 지난 3월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77.1%보다는 26.2%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58.5%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57.8%, 경상남도 53.4%, 서울 53.2%, 제주도 53.1%, 경상북도 52.7%, 울산 52.3%, 세종 51.2%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주는 37.7%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율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등은 선거 구민에게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담례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 등과 관련해 선거 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담례를 하기 위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방송,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가 포함된 당선이나 낙선 사례 현수막을 선거일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고 정당이 그 명의로 당사나 정당 선거사무소에 당선 또는 낙선 사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당선자나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사용한 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을 이용해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위법한 담례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선거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선거사진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부문과 현직 언론사 사진 기자만 참여할 수 있는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현장 모습 사진이나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모습의 사진, 참여, 공정의 선거를 통한 화합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모습의 사진을 응모하면 됩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6월 1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3작품 이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취지에 맞게 우리 동네 이야기를 주제로 별도 작품 한 편을 접수해 특별상을 수여하며 접수된 작품 중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작 54편을 선정하여 총 3,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 게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광주 지역 주간신문 대표인 A씨.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 드러난 광고를 신문에 싣고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9년 12월 A씨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입후보 예정자인 B씨의 출판 기념회 개최 사실과 성명, 사진, 주요 경력, 학력 등을 포함한 광고를 게재하여 선거구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게 했는데요. 이에 1심은 A씨가 게재한 B씨의 출판 기념회 광고는 그것을 접한 선거구민들에게 B씨의 얼굴을 각인시킬 수 있을 만한 형상과 내용을 하고 있고 그 배포 부수도 적지 않으며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에 놓아두고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였으며 이 같은 행위가 B씨의 인지도 제고 효과가 결코 적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A씨의 광고 배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행위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예비 후보자 등의 이름을 밝힌 광고 등을 실어 고발되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매체에 광고 등을 실는 행위는 시기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과 후보자들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의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광고는 일방적으로 배부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될 뿐 아니라 대중매체를 이용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더 큰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일 후에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일 후 10일인 6월 1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법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보전 청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청소년을 위한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고등학생 연령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은 선거 정보와 재미를 연결해 청소년의 공감, 참여형 선거 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직관적 선거 체험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에서는 선거운동, 사전투표소, 투표소, 후보자 정보, 공약 게시판 등 선거체험과 콘텐츠 관람, OX 선거 퀴즈, 선거 퀴즈를 활용한 방탈출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71살 임영애입니다. 여기가 부천시 도당동 강남시장입니다. 과일하고 야채를 판매한 지 한 50년 됐네요. 예. 저희는 야채와 과일을 팔고 있는데 그중에 외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애국 의견을 좀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13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줄었어요. 저기 사진은 저희 아기들 사진과 저희 여행 다닐 때 이거 외국 장사를 하다 보니까 외국을 가서 저도 많이 배우고 와요. 각 나라 가서 특히 동남아시아. 저는 장사만 하느라고 애들한테 조금 소홀하긴 한 거죠. 왜냐면 새벽에 나가야 되고 한 3시부터 일어나서 가야 되고 12시에 들어오고 집안일하고 뭐 아이들도 챙겼는데
제일로 가슴 아픈 일은 아이들 요구르트 하나를 제대로 못 먹인 거. 왜냐? 그러면 장사하느라 바빠가지고 저녁에는 일단 빈손, 아침엔 또 새벽 시장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도 많이 나고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다리 수술도 했어요, 지금. 다리 수술도 해가지고 몸이 좋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일을 해서 내 노후가 애들한테 도움은 안 바라고 살고 있어서 네, 좋지요. 네, 지금 나이로서 행복하지요. 우리 남편 저 둘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로. 건강하고 그냥 그저 이대로가 좋아요. 그냥 괜찮아요. 더도 뭐 바랄 거 없어요. 저희 애들 그냥 건강하고 저는 이대로 여기서 묵고 있으면 애들한테 내가 벌어서 조금이라도 아이들 도움 조금 되고. 예, 어서 오세요. 예, 마늘. 예. 마늘 있어 언니. 강남시장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